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원의 디커플링 회로, 리셋 회로, 클럭 회로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MCU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뛸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MCU가 깨어나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MCU가 잠에서 깨어날 때 어디서부터 코드를 읽어올지 결정하는 부트 모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코드를 집어넣는 통로인 디버그 회로까지 알아볼 겁니다. 이것까지 알면 MCU의 필수 회로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커피 한 잔 정도의 후원으로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CU 필수회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까요? 먼저 부트로더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우리가 공장에서 갓 나온 STM32 칩을 샀다고 해봅시다. 이 칩의 내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죠.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PC를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PC를 켤 때 F2나 델리트 키 등을 막 누르면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가 켜지기 전에 어떤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바이오스 화면이지 않습니까? 윈도우가 깨져도 바이오스는 살아있어서 USB로 부팅을 해서 포맷도 하고 재설치도 할 수 있는 거죠. STM32 같은 MCU에도 이런 비상용 기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 부트로더라고 부릅니다. 그럼 MCU는 전원이 켜질 때 자기가 평소처럼 일해야 할지 아니면 부트로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STM32F103에는 부트 0와 부트 1이라는 두 개의 핀이 있습니다. MCU가 리셋되고 딱 네 번째 상승했지 순간에 이 핀들의 전압을 MCU가 확인을 해서 뭘 할지 결정을 합니다. 데이터 시트 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48핀의 MCU 핀 아웃이 있습니다. 여기 44번 핀에 보면 부트 0라는 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부트 1이라는 핀은 안 보입니다. 데이터 시트를 조금 내려서 30페이지를 보면은 이쪽 PB2 핀에 부트 1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부트 1 핀은 이 MCU에서는 PB2 일반 GPIO 핀과 같이 쓰는 모양입니다. 48핀 기준으로는 이렇게 20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트 0와 부트 1 핀을 통해서 MCU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부트 모드라고 합니다. 우리 MCU의 부트 모드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경우는 맨 첫 번째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모드로 우리가 짠 코드, 즉 MCU에 다운로드된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왼쪽에 보면 부트 0 핀이 0, 로우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트 1 핀에는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Don't care라는 뜻으로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드, 첫 번째 모드에서는 부트 0 핀이 0, 즉 로우이기만 하면 부트 1에는 하이든 로우든 상관없이 바로 메인 플래시 메모리로 부트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STM32에 기본 내장된 부트로더 모드입니다. 시스템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부트 0에 1, 즉 하이 3.3V이고 부트 1에는 로우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면 진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 램에서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건데 이 모드는 주로 디버깅용으로 쓰입니다. 램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전원을 끄게 되면 코드 내용이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트 0와 부트 1의 조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핀 전압 하나 바꿨다고 MCU가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려면 MCU의 메모리 맵을 봐야 하는데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중에서 4번 메모리 매핑 부분을 보면 메모리 맵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MCU의 전체 주소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MCU의 코어는 코어텍스 M3로 32비트 프로세서입니다. 위쪽 올려보면 이쪽에 32비트 MCU라고 나와 있죠. 32비트 프로세서는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높은 숫자까지 총 4GB의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질 수 없더라도 그 정도의 주소를 할당을 할 수가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이 앞에 0x라고 붙은 거는 우리가 16진수라고 부르죠. 뒤에 붙는 숫자들은 16진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기를 좀 띄워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 체계를 살짝 보고 갈게요. 우선 컴퓨터에서 비트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여기 계산기에서 제가 프로그래머용으로 가면 비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비트 전환 키패드인데, 컴퓨터에서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혹은 나타낼 수 있는 단위입니다. 이 비트 8개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게 하나의 비트입니다. 하나의 비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0과 1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옆에도 비트, 하나의 비트입니다. 두 개의 비트가 모여서 0 그리고 1, 0, 1 그래서 1이 되고요. 자, 1, 0 해서 2가 되고요. 1, 1 해서 3, 즉 0, 1, 2, 3 두 개의 비트를 통해서 10진수로 0, 1, 2, 3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혹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0, 1, 2, 3 해서, 그리고 이 비트가 8개가 모여서, 자, 이렇게 8개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즉 1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8개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부릅니다. 8비트는 1바이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이트는 줄여서 대문자 B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보통 바이트 단위의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전체 메모리가 32비트 프로세서가 가진 전체 호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주소값, 이런 주소값들은 각 방의 방 번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 하나당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32비트 프로세서가 가진 이 호텔 건물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프로세서니까 32개의 비트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32개입니다. 이 자릿수인데 28, 29, 30, 31, 0부터니까 이렇게 32개의 비트를 모두 다 1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되고요. 시간을 위해서 16진수로 가서 16진수 최대수인 F를 쳐서 32개의 비트를 1로 만들면 이만큼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전에 32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는 이거에서 바로 다음 거를 1로 한 수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렇게 1이 더 더해져서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즉 이 건물의 사이즈, 이 호텔 건물의 크기는 이만큼의 방 번호를 할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32비트 프로세서가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하면 더 큰 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이 존재를 하는데 방 한 개가 한 바이트라고 했잖아요. 1바이트. 우리는 어떤 단위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큰 수를 줄여서 말하죠. 1000g을 1kg, 그리고 1000m를 1km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때 우린 이쪽 킬로라고 부르는 이것을 접두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K는 10의 3승, 즉 1000이죠. 그리고 그 다음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이 되겠죠. 각각 10의 3승씩을 곱해줘서 1000씩을 곱해줘서 단위가 커지게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이걸 1000이 아니고 1024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바이트가 요건데 이거는 현재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1024씩을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킬로바이트로 가려면 나누기 1024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가바이트도 1024 이런 식으로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에서 제가 나누기 1024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은 킬로바이트가 되고요. 또 나누기 1024를 하면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4096 메가바이트 나누기 1024를 한 번 더 하면 4기가바이트의 단위로 줄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4기가바이트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기가바이트가 저장 공간의 크기가 아니고
주소를 4GB만큼 할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컴퓨터에서 왜 1024로 하죠? 1000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표준 기구에서도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1024로 쓰려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킬로미터, 킬로그램 쓰는 것처럼 K를 붙이려면 킬로바이트 이거는 그럼 1000으로 해라. 1000바이트로 이렇게 표준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1024바이트는 원래는 1024바이트를 1kB라고 했지만 그럼 1024바이트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존에처럼 이거는 1 이렇게 소문자 i를 써서 이진바이트 즉 키비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IB를 붙이게 되면 1024로 계산을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바이트로 하면 1000으로 하는 거 이렇게 표준을 정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 좀 느끼는 게 하드디스크든 SSD 디스크 같은 걸 사면 1테라짜리를 사면 용량이 약간 부족하게 표시가 되는데 디스크 제작 업체에서는 1테라바이트니까 이렇게 테라바이트니까 1000으로 곱해서 만들었고 운영체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우린 킬로바이트를 아직까진 이 1024로 써 그래서 1024로 나눴더니 1테라바이트가 900 몇 기가바이트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샜는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STM32는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8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0, 1, 2, 3, 4, 5, 6, 7 이렇게 8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이때 이 공간을 블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0번 블록, 1번 블록, 2번 블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0번지부터 시작해서 0x20000000까지가 요 바로 전이겠죠. 1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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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까지를 0번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0번 블록 같은 경우에는 512MB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코드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인데요. 이 0번 블록이 되겠습니다. 0번 블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거 전까지니까 빼기 1 해가지고 1FFF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요만큼이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0번지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0번 블록이고 우리가 보통 코드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코드들이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SRAM이라고 쓰인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RAM 영역입니다. 이거는 부팅한 다음에 MCU가 어떤 변수들을 할당을 하거나 이런 임시 저장소 램으로 쓰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램이 전체가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일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페리페럴 부분입니다. 페리페럴 부분은 좀 2번 블록 중에서도 좀 조그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페리페럴스. 이곳은 우리가 MCU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I2C 이렇게 많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포트 A, B, C, D, 타이머, ADC라고 하는 것들. 모든 기능들의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자, 요 메모리 맵에서 부트 모드와 관련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MCU는 처음에 켜지게 되면, 즉 리셋이 완료가 되면 처음 주소값인 0번지 이쪽 이 0번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택 포인트라고 부르는 초기 설정을 위한 값을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지인 4번지에서 실제 실행할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 0번지 이쪽에도 써 있는 것처럼 0번지에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메모리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엘리어스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다른 곳에 있는 메모리들을 마치 0번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고 그쪽으로 MCU 자신도 모르게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메모리를 0번지로 가져올지 결정하는 스위치가 바로 부트 제로와 부트 1 핀입니다. 부트 제로 핀이 로우인 경우 이렇게 로우인 경우에 메인 플래시 메모리인 0x08000000 번지로 엘리어싱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CPU가 0번지를 읽으면 실제로는 이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실행이 되고요. 코드가. 자, 두 번째로는 부트 1이 로우이고 부트 제로가 하이인 경우 이때 시스템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메모리로 부팅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물리 주소가
0x1 FFF F000 쪽이 0번으로 엘리어싱 됩니다. ST의 기본 내장 부트로더가 쪽 시스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SRAM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쪽 0x20000000 영역을 0번지로 엘리어싱 하게 됩니다. 시스템 메모리 부트 모드로 진입을 하면 이 USART라고 하는 직렬 통신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USART1이 활성화가 되고 PA9번과 PA10번 핀을 통해서 직렬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 부트로더에서는 왼쪽의 과정을 통해서 통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통신 모드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명령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신 모드에서는 이 왼쪽 표와 같이 통신을 통해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를 쓰거나 지우거나 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의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부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모리에 대한 간략한 내용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만들 보드에서는 부트 모드를 항상 메인 플래시 메모리로 부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부트 제로 핀만 로우로 만들어주면 될 텐데요. 부트 제로 핀에 10kΩ 저항을 연결하고 반대쪽은 그라운드와 연결해주면 부트 제로 핀에는 항상 0이 되겠죠. 이렇게 10kΩ을 통해서 0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부트 모드를 제어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트로더만 있어도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거 대체 어디서 오류가 나는 거지? 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이때 MCU의 뇌 속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디버깅 인터페이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JTAG이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쪽에 보이는 20핀 커넥터인데요. 이건 오른쪽에 그라운드가 엄청 많죠. 이거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핀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ARM에서는 핀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SWD라고 하는 SW Serial Wire라고 하는 디버깅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JTAG의 많은 핀에서 두 개의 핀만을 통해서 JTAG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했죠. STM32F103은 SWJ-DP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JTAG과 같이 핀을 공유를 합니다. JTAG을 쓰던 SW 디버깅을 쓰던 같은 핀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핀을 통해서 우리는 핀을 아끼기 위해서 SWD 방식을 선택을 해서 PA13과 PA14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A13과 14번을 사용해서 디버그 장치와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핀들은 내부에서 풀업과 풀다운 저항이 내장되어 있어서 외부에 별도의 저항 없이도 바로 커넥터를 통해 디버그 장치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디버깅 장치와의 연결을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MCU에 디버깅하거나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플래시 영역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디버거 혹은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ST의 STM32 MCU는 주로 이 ST링크라고 하는 디버거를 사용합니다. 여기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둘 다 모두 ST링크 V2입니다. 왼쪽은 일반용이고 오른쪽은 아이솔레이션 제품인데 기능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왼쪽의 일반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가격이 많이 싸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ST링크 같은 경우에도 V3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버전들이 있고 가격 차이도 사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V2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링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 중 이 강의를 따라하면서 MCU 보드를 만들고 프로그램까지 넣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V2 일반형 정품 같은 경우 국내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4만원 정도에서 4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커넥터를 연결해서 USB로 연결을 하고 PC와 연결을 하고 이 B 부분의 이 커넥터를 통해서 보드와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쪽 B 부분의 이 커넥터가 아까 봤던 20핀 JTAG 커넥터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왼쪽에 있는 제품의 A 부분이 이 20핀 커넥터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가운데 이 홈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튀어나온 홈. 이 커넥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핀 번호와 같이. 이쪽 삼각형 영역 부분이 1번 핀입니다. 사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1, 2, 3, 4. 1, 2, 3, 4.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표와 보면은 쉽게 디버깅 포트로 어떤 핀을 사용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SWD, 우리가 쓰기로 한 SWD인데요. 연결해야 될 선들은 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핀입니다. 총 5핀을 보드와 S트링크 간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1번, 2번 같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핀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이건 MCU VDD, 보드의 MCU 전원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7번 핀 SWDIO와 9번 핀인 SWCLK, 그리고 이 두 개는 SWD 신호였죠. PA13과 14번에 연결하면 되겠죠. 15번의 NRST는 타겟 MCU의 리셋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20번엔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타겟 보드, 즉 우리가 만들 보드의 그라운드와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핀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쪽에 보면 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그라운드가 2번 주석의 그라운드가 있고요. 3번 주석의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주석에 보면은 2번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케이블의 노이즈 감소용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3번 주석을 보면 이 그라운드는, 이 핀은 1개 이상의 핀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레커멘드, 권장하기로는 모든 그라운드를 다 연결을 해달라, 이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드의 공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20번에 이 하나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그라운드들을 모두 엮어서 그라운드에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트 제로핀은 10kΩ 저항을 풀 다운으로 연결을 해주고, 디버깅을 위해서는 PA13과 PA14 그리고 MCU의 VCC, 그라운드, 리셋 핀을 연결해줄 커넥터가 회로 설계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큐브 MX로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제로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큐브 MX에서 설정해 줄 것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 SWD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메뉴의 시스템 코어 부분에 SYS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쪽 시스 모드 컨피그레이션에 보면 디버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지금은 No Debu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봤던 JTAG이 나오고요. JTAG도 크기 때문에 4핀, 5핀 줄여서 씁니다. 우리는 시리얼 와이어 SW 디버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리얼 와이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MCU 모형에 13번, PA13번, PA14번에 이렇게 SWDIO, SWCLK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 두 핀을 디버그용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능들이 이 핀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시그널 피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둘 다 이렇게 피닝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저장 후에 키캐드에서 회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CU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시트로 부트 제로부터 풀다운 저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저항을 하나 복사해서 쓸 건데요. 요걸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부트 제로 핀이 바로 보입니다. 44번 핀에 있고요.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서 10k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KR1608 사이즈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쪽 예쁘지 않은데요.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정리를 해줘도 깔끔합니다. 와이어를 연결해주고 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회로도에선. 저는 이렇게 이걸 클릭해서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부트 제로는 항상 로우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겠죠. 0이 들어가겠죠. 그라운드가. 그리고 커넥터를 통해서 디버깅 장치 S트링크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드를 만들 때는 이런 커넥터를 소형화해서 엄청 조그마한 커넥터를 쓰거나 하는데 우리는 실습용 보드이기 때문에 조금 크더라도 좀 범용적인 것으로 커넥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드에서 쓰는 것처럼 커넥터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커넥터를 하려면 케이블을 클림프로 찍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보드에서는 헤더핀이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퍼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드 쪽에 장착할 이 커넥터는 이쪽으로 가서 이 디바이스 마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쪽에서 커넥터 쪽에서 핀 헤더 IC 소켓입니다. 이쪽에 핀 헤더 소켓을 누르면 이렇게 헤더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헤더 소켓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헤더 소켓에서 우리는 2.54mm의 피치를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6짜리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1 곱하기 5짜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1 곱하기 40을 구매해서 니퍼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 2.54mm의 크기도 크기인데 1번 핀의 방향을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꽂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작업을 할 때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단점이겠네요. 하지만 범용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1 곱하기 5 이게 5핀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핀 헤더 소켓 이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케이블 쪽에 보면 점퍼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퍼 와이어 케이블 요거를 보게 되면 지금 S링크 쪽에는 순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잠깐 보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으로 S링크랑 연결을 하고 이쪽 순놈을 아까 전에 이 핀 헤더에 꽂아서 보드 쪽에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가격이 싼 거부터 해서 하나당 비싼 것도 있는데 이거는 MF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메일 피메일 우리는 이게 필요하죠. 20cm짜리인데 요거를 하나 구매해서 5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가 한쪽은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시리얼 와이어 디버깅을 위한 커넥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벌 추가하겠습니다. 심벌은 저희가 5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싱글 5핀의 커넥터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회로도이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기존에 있는 이쪽 키캐드에서 제공하는 커넥터 라이브러리 같은데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CON, 뭐 커넥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CONN이나 CONN으로 보통 나오네요. 그럼 이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심벌들이 있습니다. 핀, 소켓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심벌이 나오고 이게 핀이고 소켓입니다. MCU 쪽은 소켓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되는데 뭔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테두리나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라이브러리를 접어주고 네, 커넥터 제네릭이 있네요.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네모가 쳐져 있는 게 좀 부품 같아 보여가지고 저는 이걸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곱하기 5의 배열을 가지고 있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이쪽에 자리 배치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J1이라고 커넥터가 나왔습니다. 속성에서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레퍼런스는 J1이고 값에서 우리가 아까 디바이스 마트에서 봤던 핀 헤더 소켓의 사양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 헤더 소켓이고 1 곱하기 5 스트레이트 2.54입니다. 핀 헤더 소켓 1 곱하기 5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2.54mm입니다. 이게 값이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헤더 소켓 1 곱하기 5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VCC, 그라운드, SWDIO, SWCLK, 그 다음에 NRST
리셋 핀까지 5핀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우리만의 보드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1번에 VCC, 5번에 그라운드, 그리고 이쪽에 신호선을 할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 반대로 꽂아버리게 되면 VCC와 그라운드가 바뀌어버리게 돼서 쇼트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VCC, 그라운드, 신호선 이렇게 배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핀 하나씩 꽂을 거기 때문에 테스트 점퍼 핀을 그냥 제 임의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V VCC 같은 경우에는 1번 핀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그리고 그라운드는 5번 핀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2, 3, 4번에 각각 SWDIO, SWCLK, 리셋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리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넷네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로테이션을 해서 이쪽 4번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WDIO랑 SWCLK 같은 경우엔 PA 13번, 14번에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이어를 이렇게 해놓고 PA 13번 같은 경우가 SWDIO입니다. 그래서 네트 라벨을 배치를 합니다. 13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디버거 핀으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SWDIO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쪽 PA14번 같은 경우엔 SWCLK가 됩니다. 클럭.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끌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풀업 풀다운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내장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SWD 포트까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MCU 부분의 필수 회로는 모두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주변에 LED라든지 처음에 계획했던 부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면서 그것들도 회로도에 배치를 하고 MCU의 어떤 다른 기능들을 통해서 할당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